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단기와 장기적으로도 코인 상승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할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요. 저는 모든 뉴스들보다 중요한 게 코인에 있어서는 바로 유동성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일단 단기 상승의 이유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유동성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좀 많이 다뤘거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복습, 분명히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첫째, 연준의 대차 대조표 혹은 지급준비금은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좋다. 이 올라가는 과정이 좋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코인 주식이 좋겠죠. 왜 그러느냐? 일단 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 뭐 대부분은 부채겠지만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의 근원이 늘어난다. 곡간이 늘어나니까 늘어날수록 은행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뭐 근원의 이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더라도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뭔가를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게 국채나 또는 뭐 MBS라고 해서 뭐 부동산 담보증권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국채입니다.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돈을 주고 사죠. 그러면 반대로 은행들은 팔았으니까 연준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로 시장들로 유동성, 돈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는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1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은 이제 국채를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채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입이 끊겼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개의 마이너스 통장이 TGA, 즉 재무부 통장과 영래포 통장이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영래포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TGA가 더 중요합니다. TGA는 각 부처의 돈을 쓸 수 있게 재무부에서 돈을 이제 곡간을 채워야 뿌려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영래포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약간 CMA랑 비슷한 겁니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동성 조절 장치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어려우니까 다 빼고요. 자, 원래는 영래포가 있다 하면 레포도 있겠죠. 근데 영래포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버스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올라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둘 다 올라갈수록 나쁘다. 이 잔고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코인과 주식에는 안 좋고 유동성은 안 좋아지는구나. 올라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떨어지면은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잔고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시장으로 갈 유동성을 뺏어온다. 예를 들면 세금 내버리면 여기 통장은 차겠지만 우리 개미들의 통장은 바닥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 잔고가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나쁘다. 요 두 개 개념을 갖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들어가는데요. 과거부터 앞으로 벌어질 미래까지도 저는 유동성으로 얼추 상승과 하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놨고 이 까만색이 아까 이 페드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TGA 재무부의 통장이고요. 주황색은 리버스 레포, 영레포입니다. 뭐 파란색이나 주황색이나 사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거의 90도로 꺾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다. 뭔가 국채를 샀으니까 그 돈을 이제 은행들, 시중들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도 꾸준히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늘어나면 뭐라고요? 유동성이 좋더라. 그래서 코인과 주식이 20년도, 21년도 그렇게 파티를 벌인 거고, 게다가 또 있습니다. 이 파란색 TGA, 이거는 찰수록 안 좋은 거고, 빠질수록 좋은 거다. 얘랑 반대라고 했었죠. 얘는 올라갈수록 좋은데, 얘는 수직 낙하를 하네요.
굉장하게 이 시중으로 또는 각 부처로 돈을 지출을 했다. 그러니까 시중으로 돈이 지급이 되면서 유동성이 좋아지죠. 자, 이것도 유동성이 좋은데 이것도 유동성이 좋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그래서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구간 주로 이제 2022년도인데요. 정반대의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거를 사실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되고 양적 긴축으로 들어갑니다. 연준이 안 사줘요. 오히려 대차 대조표가 줄어듭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주황색 영래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잔고가 찬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시장으로 갈 유동성을 내 통장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유동성이 안 좋다. 이것도 유동성이 안 좋고 이것도 유동성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시장이 발작이 일어나면서 뭐 FTX 사태라든지 테라루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여기에서 벌어졌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문의 구간,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옐런이 마법을 부린 구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양적 긴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안 좋다는 겁니다. 국채 안 사줘, 나 돈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게다가 고금리에 양적 긴축까지 하고 있는데 왜 코인과 주식이 올랐을까? 그 비밀이 바로 이 주황색 영래포에 있었다고 예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요. 기울기가 달라요. 자, 요거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건 떨어질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가파른 속도로 이 영래포를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죠. 영래포 잔고를 쓰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는 고금리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미국만 영래포를 가지고 자기들만 유동성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누가요? 제니 넬런이 재무부에서 이런 장난질을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미국만 호황, 미국 주식, 미국만 강달러가 계속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좋은데 요게 더 좋았기 때문에 23년, 24년까지 코인과 주식이 계속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요 파란색이 점점 차오른 게 눈에 보이시죠? 과거에 찾던 거랑은 약간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왜냐면 이때는 돈을 정말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왜 단기적으로 상승을 본다? 이렇게 한 8,300억 불 정도 차 있는 마이너스 통장 요걸 이제 그 수입 끊겼으니까 수입 받을 때까지 쓴다. 이게 떨어질수록 좋다 얘기를 드렸죠. 한 두 번 정도 울퉁불퉁은 하지만 요걸 떨어지면서 뭐 2월, 3월, 길면 4월 중순까지도 조금 단기적인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닙니다. 소봉우리 같은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양적 긴축도 어느 순간 멈추고 다시 이렇게 잔고를 채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소봉우리 아까 대략 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봉우리로 들어가는 지금 길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요게 떨어질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한번 예전에 제가 막 제 맘대로 그린 게 너무 좀 그림을 못 그렸었죠. 근데 잘 그려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 이 까만색이 앞으로 있을 연례 행사처럼 TGA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이 초록색은 현재가 우리가 있는 시기인데, 요건 조금 된 자료긴 해요. 2월 12일경에 이분이 자료를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300억 불 정도 TGA가 빵빵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맞이를 했었죠. 왜요? 왜 이걸 더 빨리 쓸 줄 알았는데 안 썼다고요? 마마통이 있었다고 했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것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버텨버린 거죠. 제니 넬런이.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TGA 잔고를 쓸 때가 왔다. 요게 떨어질수록 좋다.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8,300억 불 정도 있는 걸 한 6천억 불 정도는 적어도 4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는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약간 단기적인 뭐 1분기 뭐 넘어가면 4월 중순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반대로 한 4월 중순부터는 다시 TGA 잔고가 올라가죠. 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4월 15일에 미국에선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4월 15일경에. 자, 소득세를 낸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주식과 코인을 팔아서 여기 재무부에 잔고를 채워준다. 세금을 내주니까 우리 유동성을 빨아간 겁니다. 그래서 TGA가 부자가 됐겠죠. 우리는 가난해지고 그래서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4월쯤에 4월 중순 이후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혹자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15일이 세금 마감 기한이면 보통 사람들은 3월 말이면 다 팔아야지 안전하게 하는데 근데 왜 4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3월 말까지 파시겠죠. 4월 중순에 내실 분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따라서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금 내실 분들은 아마 팔아도요. 가격이 상승하면 꼭 추가로 올라타시는 분들이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말쯤에 끝나야 되는데 4월 초에서 중순까지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하게 하려면 3월 말쯤에 좀 많이 오르면 조금 일부 익절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간이 채워졌죠. 그러면 다시 써야겠죠. 지금 수입이 끊긴 상태입니다. 계속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 부채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씁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서 5월, 한 6월쯤까지도 약간의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다시 잔고가 차네요. 또 한 번에 6월 15일까지 TGA 그 잔고를 채울 2차 세금 납부가 6월 15일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특히나 해외 거주자들은 그냥 자동으로 2달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간이 차면서 다시 코인과 주식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한 7월 이쪽 저쪽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웠으면 다시 써야겠죠. 언제까지요? X데이트까지, 즉 수입을 받기 전 미국이 마법의 요술 램프를 비벼서 부채를 찍어내기 전까지는 요걸로 버텨야 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영래포는 다 써서 없어요. 이제 요거 TGA만 남았는데 요거를 쓰면서 버틴다. 자, 쓴다는 건 시중으로 유동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 한 7월, 8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X데이트, 즉 이 TGA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한 6월쯤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7월, 8월로 조금 밀렸다. 그 원흉은 마마통,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예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채워 넣어야겠죠. 이제 이걸 채워 넣는다는 거는요. 여야가 합의해서 부채를 상한을 정했든지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부채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했어요. 여야 합의가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제 마이너스 통장 지금 신나게 재미 봤던 거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월급 받자마자 흡수를 하면서 그래서 매년 9월쯤이 안 좋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2분기, 3분기는 좀 약간 버리는 카드다 생각을 하고 사실 요거까지도 버리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4분기 한 방을 위해서 현금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4분기 마지막을 보고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고 25년 4분기에서 길어지면 26년 1분기까지도 늘어질 수 있다고 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큰 이유가 마마통으로 버텼다. 제니 델런이 쓸 걸 써야 되는데요. 안 쓰고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껴 써버리니까 TGA 잔고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유동성이 지금 나오지 않은 약간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딜레이가 되는 게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한두 달씩 뒤로 밀릴 수 있겠다.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세 전쟁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은행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규제 완화 안 했습니다. 일단 인플레 잡고 관세 잡고 이런 거대한 거부터 지금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은행들 규제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겠죠. 그리고 국채를 또 많이 찍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국채를 무한으로 찍기 위해서 그거 부채 한도 없애자. 상향선을 정하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찍게 해줘. 이래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즉
국채를 엄청 찍어낼 겁니다. 아마 4분기로 갈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많아지고 뭐 PMI 제조업 지수가 한 60쯤까지 차오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세가 아니라 기대감 하나만으로 뭐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블랙락의 ETF만으로 올라온 장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크립토 차르가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고로 이 중대 발표를 지금 보지 못한 채로 영상을 찍고 있지만 뭐 아마 발표를 하더라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뒤로 갈수록 좋아질 것인가? 첫째, 아마 이거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크립토 전략 비축 자산,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크립토, 그러니까 뭐 미국 코인이라든지 뭐 리플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뭐 미제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 비축 자산에 대한 뭐 포괄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그런 뭐 코인들에 대해서 혹은 뭐 채굴 뭐 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발표를 할 가능성 뭐 굵직굵직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1번보단 저는 2번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뭐 규제 명확성.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법이 바로 글로벌 유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나눠볼게요. 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명확성으로 훈풍이 불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의 순이익이 이미 세계 최강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순이익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120명이고 여기는 26,000명인데요. 여기가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돈 잘 벌기로는 뭐 블랙락, JP모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세계에서 최고로 돈 잘 버는 달인 누가 있나요?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온갖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페이스북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했다가 리브라 코인 했다가 뭐 청문회 상원, 하원 끌려가서 뭐 망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후로 할 수는 있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는 상황에서 이 규제가 명확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나 할래로 바뀔 겁니다. 왜냐면요. 명확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해지니까 요거를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지금까지면 그냥 한다고만 하면 다 때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명확성이 보이면 결국은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 매우 높고요. 뭐 레이어 1 코인, 그러니까 뭐 애플 코인, 뭐 구글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빅테크들은요. 이미 웬만한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훨씬 뭐 자금력도 그렇고 뭐 플랫폼도 그렇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플페이 있고 구글페이 있고 뭐 웬만한 운영체제, 오퍼레이션 뭐 이 시스템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경쟁은 이제 엄청 치열해질 수 있겠죠. 뭐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뭐 이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테더, 서클사랑 경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뭐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지만 결국 빅테크가 이 말인 즉슨 국채를 산다는 뜻입니다. 이 규제 명확성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어가 준비금을 명확하게 난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줄 게잖아요. 그 준비금은 지금 국채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빅테크가 국채를 사게 된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낸다. 무슨 얘기인가요? 국채의 수요가, 즉 미국의 빚의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폭발을 한다.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반비례해서 내려갑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를 시장 금리가 내려오면서 뭐 이리 오세요 하는 격이 된다는 거죠.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굉장히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스테이블 코인만 보면 별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빅테크가 국채를 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압박을 하락하는 압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규제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한번 좀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외에도 친크립토 분위기 속 기회 노리는 분야, 요건 약간 세부적이긴 한데 몇 가지 좀 더 생각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자산 토큰화도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블랙락의 17차선 고속도로까지 현재 나왔었고요. 이거 아무튼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토큰화 위에 올려놓기 위해선 경부고속도 하나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부터 5만 가지 고속도로가 트론이다 뭐다 다 쓰일 것이다. 거기에 이제 체인링크나 온도라는 코인도 그냥 아예 한 편으로 온도 하나만 한 편으로 제작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산 토큰화도 아마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025라는 한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3년도에 나온 건데 좀 보수 쪽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보수 쪽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일종의 트럼프 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게 트럼프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프로젝트 2025의 이 법안대로 법안은 아니고 보고서대로 현재 정부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 굉장히 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독기관 너무 많다. 통폐합시켜라. 그리고 SEC 지금까지 뭐 했냐? CFTC로 이 코인 쪽은 권한을 넘겨라. 이걸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도지라는 부서에서 금융 쪽 기관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금융 쪽 공공기관들 다 지금 손을 보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퇴사시켜버리고 통폐합시켜버리고 지금 프로젝트 2025 법안대로 나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냐면요. 선물이라든지 ETF에 대한 승인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SEC가 꽉 잡고 거의 10년 이상을 코인을 괴롭혔었잖아요. 근데 요걸 너 잘못했으니까 CFTC로 몰아줘. 너는 좀 권한을 많이 줬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ETF나 선물 승인이 많아지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SEC에게 맞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화색을 띨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눌려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SEC에게 맞은 친구들 누구 있나요? 일단 대표적인 게 XRP 그리고 이뮤터블 X도 웰스 노티스 받았었고 코인베이스도 소송하고 있고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알고랜드, 플로우도 있고요. 파일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직도 증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전에 두드려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도 훈풍이 불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세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킹 ETF가 진짜 승인이 되겠구나 하는 정황들까지도 SEC를 통해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ETF 스테이킹을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스테이킹을 ETF로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유동성이 없다. 사실 국가급, 기관급이 이렇게 연기금이 달려들 때는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이더리움 솔라나로 내려가면 유동성 니네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금 어디까지가 증권이고 어디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그리고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문제 애매한 것들을 답변을 안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었는데 최근에 지토라든지 멀티코인 이런 회사들과 SEC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스테이킹 ETF에 맡겼는데 이거 환매를 하고 그러니까 찾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언스테이킹해서 나한테 줘. 근데 이 SEC의 이 규정은 한 이틀 정도 뒤에는요. 나 환불해줘 하면 바로 줘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언스테이킹을 하는 데만 10일에서 11일이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바로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ETF 자산의 한 40에서 60%만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안 한 걸로 뭐 바로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제안으로는 유동성 스테이킹을 활용하면 어떻느냐. 예전에 사실 뭐 테라 루나가 망한 것과도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뭐 리더다오나 이런 쪽으로 이더리움을 맡깁니다. 스테이킹을 맡기면 나는 맡겨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맡겼다는 증표로 ST 이더라는 걸 줍니다. 거의 이더리움과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또 투자를 한다든지 또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계속 그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되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LS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T 이더 같은 걸로 그냥 뭐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도 나오고 있다. 즉 여기서 핵심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면서 이 스테이킹 ETF가 곧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은 POS 코인, 즉 이자로 채굴을 하는 이런 코인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나중에는 이런 시가총액 높은 POS 코인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더리움, 바이낸스,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톤, 폴카다, 니어, 뭐 에프토스 등등 이자를 주는 코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묶어서도 ETF가 나올 거고 단독으로도 나올 거고, 저는 지금 솔라나가 ETF가 약간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더리움과 맞물려서 그 스테이킹에 대한 ETF가 해결이 돼서 그게 같이 나오려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이자 주는 코인들은 꽤 많이 있네요. 뭐 알고랜드, 코스모스, 셀레스티아, 플로우도 있고요. 폴리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주로 이 시가총액이 높은 것 위주로 좀 묶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 아직은 코인들은 글로벌 유동성이나 코인 친화적 규제 혜택을 아직 받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을 여러모로 추정을 해봤는데 확실한 거는 아직 코인들은 글로벌 유동성과 친화적 규제의 힘을 받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코인은 유동성의 힘으로 4년에 한 번 짧고 굵게 타오른 후에 순식간에 꺼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